말한 것처럼 문학적 소양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어서 아는 시가 별로 없어요.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학창 시절 때 뭐 국어책이나 문학책이나 이런 데서 봤던 거를 좀 기억하고 생각나서 읽어드리는 거였는데 좀 고갈이 됐었는데 이번 주에 김춘수의 꽃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가 한 서너 명 정도 있어서 아 이거는 뭔가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에는 김춘수의 꽃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랑 꽃을 위한 서시라는 두 개의 시를 제가 아는데 저는 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는 사실 이거 최근에 읽고 약간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었냐면 최근에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옛날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름으로 뭐 부르거나 뭐 닉네임으로 부르거나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로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로삼이 이제 고3처럼 로스쿨 3학년이라는 뜻인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조금 들을 때마다 이제 내가 1, 2학년 때 로삼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밥을 먹다가도 왠지 로삼 거리면 빨리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그쵸? 뭐 전화를 하더라도 너 로삼인데 이러면 끊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제 공부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계속 로삼이라고 부르니까 진짜 내가 로삼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채널 시작할 때쯤에 이름을 저는 지금 신바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뭘로 짓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논의를 했는데 처음엔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로키벌레, 뭐 로시오패스 이런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 주변에서 말이 많았죠. 아 그거 로스쿨생 아닌 사람은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런 얘기였었는데 저한테 가장 감명을 줬던 얘기가 신바야 네가 로시오패스라고 하고 계속 로시오패스라고 사람들이 부르면 넌 진짜 로시오패스가 될 거야. 로키라고 하고 사람들이 널 로키 거리면 넌 진짜 로키처럼 살 거야. 로키처럼 생각할 거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를 움직였어요. 아, 긍정적인 이름을 쓰고 싶다. 뭐 로시오패스, 로키 이런 거 하면은 어그로를 끌어서 막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막 클릭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진짜 로키처럼 굴어야 되고 로시오패스처럼 굴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진짜 어느새 로시오패스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내가 담고 싶은 닉네임을 하고 싶다 이래서 신발을 했고요. 왜 제가 신발을 담고 싶은지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랬었는데 근데 최근에 다 떠나서 '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로삼 거리는 것도 물론 뭐 서운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은데 나도 남들한테 나를 로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막 뭔가 약속을 잡거나 뭐 할 때 "야 나 로삼이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좋아요. 그것까진 괜찮은데 배려해 달라는 뜻인데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로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깎아내리는 거죠. 깎아내린다기보다는 계속 자기를 구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삼이어도 고시생이어도 고3이어도 뭐
무슨 수험생이어도 기왕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옷을 입을 때 예쁜 옷 입으면 좋고 잘 때 좋은 꿈 꾸면 좋잖아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양치하거나 씻거나 할 때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볼 수 있고 하루에 30분 정도 통화할 수 있고 뭐 주말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거나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스스로 로삼 그러면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양치를 하면서 드라마를 볼 건데 '나 로삼인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주말에 밥 한 끼 먹을 건데 친구들이랑 먹는 그 하나하나를 되게 죄책감 갖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었죠. 왜냐면 '나는 로삼이니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이 스튜디오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바TV라는 거를 뭔가 런칭을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남들한테 뭐 "예뻐 보이고 싶다. 잘 보이고 싶다." 하면서 막 이런 것 저런 것을 해 보고 나를 막 꾸며 보고 막 '이러면 카메라에 잘 나오나? 저러면 좀 멋있게 나오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로삼이 아니라 이제부터 신바야.'라고 부르고 살다 보니까 실제로 예전이랑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늦잠을 자면 '아 다른 애들 다 벌써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 생각이 아니라 '아 나를 그래도 구독해 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님이 이제 도시락을 싸 주거나 이러면은 '아 이걸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먹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빨리 먹고 빨리 이거 먹으면 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로삼에서 신바로 바뀐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다 우리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은 규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다른 분들도 다 예쁜 이름들을 갖고 계실 텐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으로 자기를 불러요. 뭐 나는 공시생, 나는 취준생, 수험생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상에 고시 공부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고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지금 전념을 할 뿐이지 고시 공부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고시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저는 드물다고 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꿈꾸는 삶을 그리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수단으로 이 고시 공부라든지 뭐 로스쿨이라든지 뭔가를 지나가는 과정인데 너무도 여기에 이렇게 매몰돼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계속 이 과정으로 부르는 거죠. 그 과정으로 부르다 보니까 나는 왠지 이래야 될 것 같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또 스트레스를 갖게 되고 그럼 또 이제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뒤처지고 열등감을 갖고 막 이런 과정들인데 다시 김준수의 꽃으로 돌아가면 '나라도 나를 꽃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꽃이라고 불러주면 물론 좋죠. 행복하죠. 근데 그전에 "야 나 꽃이야." 라고 소개를 해야 꽃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는데 처음 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시생님이 뭐 저한테 "신바님은 이름이 뭐예요?" 이랬는데 "아 저요? 저는 로삼이요. 저는 고시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바님은 그러니까 세시생님은 저를 로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꽃이라고 안 부르는데 내가 나를 로삼이라고 계속 부르면서 나는 추리닝만 입어야 되는 사람, 머리는 하루에 한 번만 감아야 되는 사람 내지는 뭐 밥은 컵밥만 먹어야 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면 상대도 '아 너랑 밥 먹어? 컵밥 먹어야겠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컵밥 먹는다는 거는 물론 그거는 뭐 중립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의를 해 버리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 같은 거죠.
저라는 사람은 되게 외로운 감정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를 계속 했고 그러지 않으면 되게 불안했기 때문에 결국 책상이나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보냈던 시간이 되게 많고 항상 조용히 해야 되고 뭐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죄책감이 들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을 뭐 사귀게 되고 뭐 연애도 해 보게 되고 이러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을 처음 마주하니까 당연히 퍼포먼스가 떨어졌죠. 퍼포먼스가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성과를 뭐 얻었을 때도 있었지만 못 얻었을 때도 있었을 때 전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행복한 거랑 퍼포먼스는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행복했던 때 퍼포먼스가 떨어졌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나는 행복하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나 보다. 나는 외로워야 되나 보다. 나는 괴로워야 되나 보다. 힘들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그래야지만 내가 퍼포먼스를 낼 것 같은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내부자들 영화 보면은 그 조승우가 자기 벽에다가 "지금 외롭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저는 그거 엄청 공감하면서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승우라는 배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생각을 보고 공감을 했다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평생 그렇게 살 거잖아요 어쨌든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대학을 왔고 열심히 해서 로스쿨에 왔고 여기서 또 열심히 하면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도 열심히 살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항상 행복함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난 행복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그렇죠. 너무 암울하죠. 우울해지고. 그런데 저는 그랬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포기했던 눈앞에 보이는 행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로스쿨에 오려고 버렸던 행복들이 분명히 있고 대학교에서 학점 관리를 하려고 버렸던 행복들이 있고 뭐 있어요. 대학 가려고 버렸던 행복들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로스쿨이나 대학을 갔을 때 내가 꿈꾸던 게 탁 펼쳐지면은 뭐 좋죠. '잘 버렸다. 그래 내 선택은 옳았어.' 근데 안 그럴 확률이 되게 높고 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로스쿨에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는데 그럴 때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눈앞에는 그때 행복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로스쿨 오기 전엔 내 눈앞에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왠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탁탁탁 버리고 여기 왔는데 '어?'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자괴감 들고 미안해지고 그 당시에 나한테 잘해 줬던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막 쳐냈던 게 미안해지고 부모님도 자주 뵈면 내가 나약해질 것 같아서 자주 안 보고 이랬는데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행복해지고 부모님이 행복해졌나요? 그것도 아니고 퍼포먼스도 이제 힘에 부치고 저도 관악 같은 캠퍼스에서 지금 12 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치고 돌아봤을 때 나한테 좋았던 기억은 거의 없고 그리고 지났던 기억을 계속 안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 왜냐면은 로스쿨이 불행한데 '아 그래도 학부 때보단 낫지.'라고 생각을 해야 버틸 수 있으니까 학부 때 나 엄청 힘들었지 막 힘들었던 기억만 머릿속에 계속 남기고 그럼 제가 작년에 이제 29 에서 올해 30이 됐는데 돌아봤을 때 '나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물론 불쌍한 면도 있는데 좋았던 기억들도 있는데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빨리 버려 버려야 추진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 머릿속에서 지워 버리고 '너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박았던 거죠. 그러니까 추진력은 생길 때도 있는데 돌아봤을 때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도 항상 "너 뭐니?" 그러니까 "너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저요? 고3 이요."
아, 저요? 로스쿨 준비생이요. 저요? 미필이요. 저요? 군발이요. 저요? 전역자요. 아싸요. 계속 이렇게 뭔가 부정적이고 조급해야 될 것만 같은 이름으로 계속 스스로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김춘수의 꽃은 이제 우리가 이거 되게 잘해요. 이제는 우리가 남들을 이쁘게 불러주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서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들이 여자친구 칭찬도 되게 잘해주고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도 아, 옷 되게 예쁘세요. 오늘 옷 되게 잘 어울리세요. 이거 되게 잘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들을 꽃으로 불러주는 거 되게 잘하는데 스스로를 정작 뭘로 부르냐? 저는 아직 그거는 사람들이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남들을 높이는 사람도 많고 더 발전해야 되니까 자기를 계속 안 좋게, 안 좋게, 안 좋게 부르려는 것 같고 겸손이 미덕인 세상이지만 겸손이 지나쳐서 막 되게 자기 비하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저 또한 그랬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가진 게 있고 이뤄놓은 게 있으면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인 거지 이거를 정작 다 버려놓고 떨고 알맹이의 나만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깝깝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겸손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뤄놓은 것까지 막 되게 막 폄하하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로스쿨이 약간 그런 일인 건데 누군가가 저한테 아, 로스쿨 다녀요?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 아, 예,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아, 아니에요. 여기 와봐요. 진짜 힘들고요. 맨날 뭐 이런 것만 배우고요. 다들 이런 사람들만 있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엔 그래, 너도 그런 사람이구나. 아, 그래, 너 스트레스 많이 받구나.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네 옆에 있으면 불행해지는구나. 막 그런 생각들을 저한테 막 하게끔 내가 만들고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날 배려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배려하지 않죠. 당연히 자기들이 행복하려고 나를 보는 거고 나를 봐서 행복하면 두 번 보는 건데 나를 봤는데 계속 얘가 죽어가는 소리만 하면 또 볼 필요는 없는 건데 근데 김춘수의 시를 읽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 칭찬은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정작 나는 꽃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똥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발바닥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저를 꽃이라고 불러주려고 하고요. 제가 최근에 산 게 아이고 이게 스티커북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의지하고 있는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건데 이제 매일매일 내가 오늘 퍼포먼스 말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거 말고 심적으로 나를 아껴주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서 명화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헤프게 매일매일 10장씩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하루도 나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는 꽃이고 별이고 반짝반짝 빛났기 때문에 스티커를 매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 많은 사람들도 다들 바쁘죠. 다들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깨어 있고 제 말에 공감을 하는 건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이 말에 공감을 좀 덜 하실 수도 있겠죠. 뭔 소리 하는 거지? 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하기가 저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나 수고했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뭐 스티커를 붙여줘도 좋고 아니면은 나를 꽃이라고 불러줘도 좋고 자기 손에 뽀뽀를 해줘도 좋고 스스로를 한번 꽃이라고 부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도 스스로를 꽃이라고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제 얘기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매일매일 감동이고 내일은 더 열심히 하루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 꽃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새 시생님.